최신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을 미끼로 공인중개사무소 내부 자료를 빼돌리는 신종 범행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몰래 빼낸 임대인과 임차인 관련 정보를 마치 자신들이 만든 자료인 양 중개사들에게 홍보를 하며 범행을 이어오다 들통이 났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진범 씨. 지난 8일 부동산 관련 앱을 운영한다는 A씨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분들이 10층의 매토 주인분들이 의뢰를 주시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매물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모든 오피스텔에 모든 집주인들의 번호를 다 갖고 있다라고 그런 사이트를 본인이 혁신적으로 만들었다고. 부산 전역의 공실 현황과 집주인의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앱으로 개발했다며 자신의 프로그램 설치를 권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모든 공실의 정보는 다 알 수 없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내기로 하고 사무실에 프로그램 설치를 부탁했는데 A씨의 행동이 의심쩍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이탈을 하게끔 유도를 했죠. 커피 한 잔 달라고 해서 어떤 커피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양이 많은 걸로 주세요. 수상한 마음에 가보니 A씨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담긴 내부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계약일자와 만료일 등 김씨가 그동안 거래해온 알짜 정보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20곳을 포함해 대구와 울산, 경주 등지를 돌며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들 정보를 취합해 마치 자신의 데이터인 양 홍보를 한 겁니다. 중개사무소는 내부 자료를 도둑 맞았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저희도 혹했던 이유가 모든 아파트의 모든 호실의 주인의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했던 것 자체도 신박했고 조금 의심을 해서 발견을 할 수 있었을.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부동산 앱을 미끼로 한 신종 범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을 갑자기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면서 친환경 기업들이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당초 일회용품을 규제하겠다는 말만 믿고 친환경 제품 생산을 늘린 친환경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보도에 하영관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종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세계 최초 쌀로 만든 자연분해 빨대인데 판로가 막히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지일에 맞춰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미리 생산해놓은 빨대만 3천만 개, 가격으로 4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환경부가 갑자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판매길이 막혔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기습적으로 저희 죽으라고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전에라도 언지를 주든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친환경 빨대를 의무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지자 계약 취소와 반품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십억이 넘는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환경부의 기습적인 발표 뒤 직원 140여 명 전원을 퇴사시키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쌀빨대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이라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 피해는 더욱 막심합니다. 코로나 기간 개인 대출과 투자로 기업을 운영하며 자연분해 비닐봉투도 개발해 생산만 앞두고 있었지만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관련 업계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대체품 생산 업체에 대해서 이제 금융 지원이나 우대금리 제공 등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친환경 기업을 파산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면서 100엔당 800원대까지 내려갔는데요. 엔저 현상의 여행업계는 화색이지만 수출업체는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여행사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잇따릅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최근 홈쇼핑을 통해 진행한 오사카 여행에는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3배나 몰렸습니다. 다음 달 출발하는 일본 여행 상품은 벌써 조기 마감할 정도입니다.
항공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특히 부산이라는 특성상 무관해리, 카멜리아 등의 선박 상품을 이용한 여행이 저희 전체 여행 송객 인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최근 일본 소도시인 마쓰야마에 신규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선 확대 차원입니다. 에어부산 김해공항 일본 노선 탑승객은 지난해 10월 3만여 명 수준이던 것이 올해는 11만 4천여 명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일본 노선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부산 오사카 노선에 12월이랑 1월 2달간 주 2회 증편해서 운항할 계획이고요.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내년에도 일본 소도시 대상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엔저 현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에 참치를 수출하는 이 회사는 최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납품할 때 엔화를 받는데 이미 한두 달 전 가격을 체결했기 때문에 엔화 하락 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으로도 이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런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본 자체적으로도 유럽으로 비슷한 품목을 수출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 면에서 되게 불리한 입장이 많습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일본과 경쟁 업체에 있거나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선박, 자동차, 철강, 수산물 같은 품목들이 이런 경쟁으로 인한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요. 33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엔화 가치에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세계적인 항구도시 부산의 항만 지도가 바뀝니다. 북항터미널 일부가 신항으로 옮겨가고 그 빈자리는 북항 2단계 재개발로 이사를 가야 할 터미널이 새로 입주를 하는 건데요. 수조 원 단위의 역사적인 항만 대이동인데 내년 6월까지 다 마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만들어져 연간 78만 TU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 신간만 부두입니다. 신간만 부두를 운영 중인 동원이 부산 신항의 자동화 부두로 이전하면서 내년 3월까지는 이곳을 비워야 합니다. 이 빈자리에는 현재 자성대 부두를 운영 중인 허치슨이 들어옵니다. 북항의 신간만과 자성대, 부산 신항의 자동화 부두까지 수조 원 단위의 단군 이래 최대 항만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항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이전 작업이다 보니 국내 항만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건은 마감 기간인 내년 6월까지 다 마칠 수 있을지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 3월부터 신항 자동화 부두에 580억 원을, 내년 6월부터 신간만 부두 등에 230억 원의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북항 2단계 착공을 위해서입니다. 자성대 부두가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메인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빡빡하게 일정 관리를 하고, 자성대 부두에선 크레인 45기부터 컨테이너 15,000개까지 3개월 안에 모두 빼야 합니다. 초대형 암벽 크레인은 1,000톤이 넘어 바다로만 옮길 수 있는데 부산항대교 통과 높이보다 2배 정도 높아 해체한 뒤 재조립해야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북항의 물동량은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나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셋업하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면 새로 이사한 데서 뭔가를 영업을 하고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운영할 수 있는 또 시범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만 대이동과 북항 2단계 개발이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항의 무게추가 북항에서 신항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자랑하는 중국계 경제인인 화상 대표들이 창원에 모였습니다. 부산 경남은 물론 국내 대표 기업들과 세계 화상들 간 활발한 경제 교류회장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건은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중국계 기업가들의 네트워크인 화상이 주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부호의 절대 다수가 화상입니다. 세계적으로 넓혀봐도 화상은 3대 경제 세력으로 꼽힙니다. 세계 11개국 화상 대표들을 비롯한 170여 명이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2020년 최초의 온라인 형태 개최에 이어 3년 만에 공식적인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열렸습니다.
화상들 간 친목을 도모하는 세계 화상 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비즈니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3조 내지는 4조 달러를 움직이는 큰 상단입니다. 이네들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큰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한국에서 화상과 국내 기업들이 만나는 것 역시 전례가 없습니다. 상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고 기업들과 만나시면 그런 네트워킹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우리 창원에 많은 투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상들은 방위 산업과 에너지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들에 주목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氢能源在韩国参与呢，是一个在全世界发展是比较前卫的。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시장에는 수소, 환경, 바이오 에너지 등 화상과의 비즈니스 교류가 기대되는 국내 기업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선 다양한 투자 설명회와 프로젝트 설명회, 기업 설명회와 함께 지역 선진 기업 현장 시찰도 이뤄집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세계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KNN 취재팀이 화상 연결을 통해 만났습니다. 역대 엑스포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초박빙 접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참여하는 전 세계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은 모두 182개 국가입니다. 한 국가당 한 표로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유럽이 각각 49표로 가장 비중이 높고 미주 32표, 아시아 20표, 중동 19표, 태평양 도서국 13표 순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캐스팅 보트인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의 지지를 많이 확보했다며 박빙 또는 박빙 무쇠를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 와보니 사우디보다 한 발 늦게 유치전을 시작한 불리함이 크게 느껴진다며 사우디의 막판 파상 공세가 매섭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움직이는 폭에 따라서 또 사우디의 동선도 확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지지를 선언했던 나라들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차 투표에서 1위가 어렵다고 보고 2위를 차지한 뒤 2차 투표에서 뒤집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투표까지 끌고 가려면 약체인 이탈리아 로마가 어느 정도 유럽표를 가져가야 하는데 중도 포기 가능성이 제기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역대급 치열한 경쟁 속에 각국 BIE 대표들의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현지의 BI 대표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경쟁국을 지지한 경우에도 현지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BI 대표들과 잇따라 식사 자리를 갖고 힘을 보탤 예정으로 부산시는 오는 28일 투표날 BI 총회장 진입로에 카페를 빌려 끝까지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 청원은 오늘 오전 5만 500명이 넘게 동의했으며 청원 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관련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전 부산 연제경찰서장인 A 총경이 부산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뇌물을 무상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KNN 보도 이후 경찰청이 A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총경은 부산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로부터 경찰서 환경 개선 목적으로 받은 100만 원 상당의 묘목 100여 그루를 양산에 있는 본인 땅에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조사에서 A 총경은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논문 과제를 시켰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도 적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 의원 64명 전원이 경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창원 지역 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76명인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 이상 확대하고
인구 100만 창원시의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연구원과 영산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낙후된 원도심의 재개발과 동부산에 비해 열악한 서부산 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유인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향해 올해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에어부산이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었는데요. 내일은 흐린 하늘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모레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퇴근길 무렵에는 바람이 차가워지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내일은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주의보 역시 발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12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였던 내륙도 모두 영상권으로 온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19도, 거제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0도, 양산은 2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하니까요.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